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수익난 종목들은 어디서 공략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공부해 볼 수 있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매수 가능한지 여부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설명할 종목들이 많으니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센지레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주는 신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대장주로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져서 이 장대 양봉의 눌림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보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가 버려서 매수할 구간을 주지 않았는데요. 요 상승날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대 양봉의 날이었고, 그 다음날 얕은 눌림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 버려서 이 장대봉의 중심에서 기다리신 분들은 매수를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그 종목의 차트 베이스 및 재료의 강도 여부를 살펴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나중에 눌림 이후에 반등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새로운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돈을 쓰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눌림이 나오면 반등의 여지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을 이렇게 공략을 할 때 표면상으로 보면 다 같은 장대 양봉인데도 그 내부 사정을 보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거래가 적게 터진 종목은 나중에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오고 반등도 주지 않고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거래가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나중에 눌림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을 주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올라올 때 이렇게 빡 한 번 올라가서 상한가를 간 종목과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그런 상한가 간 종목은 따라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내려올 때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봉을 이렇게 늘려서 이 하나의 큰 봉이 기준 양봉이라고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 봉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번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강한 종목은 이 봉의 중심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고, 약한 종목은 봉의 중심을 깨고 이러한 봉의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그 이후에 이러한 봉의 중심을 깨고 내려와서 이러한 봉의 하단부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봉의 중심의 상단부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봉의 중심부에서도 약한 반등은 나왔었고, 봉의 3분의 1 지점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는 큰 반등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는 이 기준 양봉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많이 나왔던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장대봉이 나와서 눌림에서 공략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얕은 눌림 이후에 더 올라갈 경우에 그 종목이 살아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준봉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는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가 터진 양봉이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온 종목들은 나중에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해두고 실전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코나아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코나아이는 요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러한 저점을 손절 기준선으로 잡고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그 이후에 내려오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면 이날 음봉으로 강하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바닥을 잡고 나서 분봉에 이렇게 이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지지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저점을 기준으로 손절선 잡고 공략을 해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일봉에서 보면 다시 이런 이 바닥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가 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재료적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안 한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이 구간에서 대주주가 45억 정도 매도를 해서 그 두 개의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급락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겹치는 개념들이 있어서 언뜻 보면 똑같은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다른 공약입니다. 지역화폐 제도는 앞으로 우리나라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이 악재를 통한 매집이라면 이후에 손절 물량을 받고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숙제는 이러한 저점이 지켜진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켜진 이후에 이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한번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역헤드 앤 숄더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3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저점이 지켜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깼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오는지 여부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깼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 음봉이 진짜 매도를 한 음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셨다면 재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엑스페리스와 원전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원전주는 우리기술, 우진엔텍, G2파워 이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엑스페리스는 요 구간이 단기 매집을 한 구간이었고, 그 구간을 이런 상한가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눌림 조정이 나오면 반드시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눌림 조정 없이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단기간에 몇 프로입니까? 112% 정도 수익 구간을 주고 바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박스권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도 있고요. 상따를 못했다면 갭이 낮게 떴을 경우에 시가부터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시가부터 공략을 해서 바로 올라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하락을 했으면 원래부터 이런 하락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락 시에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해놓으면 이 구간이 매집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기 매집 이후에 돌파하는 돌파 양봉이 나온 이후에는 시가가 높게 뜨면은 공략을 해보긴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시가가 낮게 뜰 경우에는 시가부터 공략을 해볼 수 있고, 대신에 시가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시가 이후에 눌리면은 분할로 좀 더 물량을 매수하겠다는 생각으로 밑에서 매수할 수 있게 자금을 일부 남겨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 상한가 한 방 정도는 더 추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니까요. 이번 케이스도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는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기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날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원전주는 앞으로 AI 산업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될 경우에 부족한 전력을 채워줄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런 파란색 선인 21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조정이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21선이 하락각에서 횡보각으로, 그리고 나서 조만간 상승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승각대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된 이후에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아직 눌림이 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 전체의 상승을 하나의 기준봉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준봉의 중심 부근이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중심보다 위에 현재 21선이 위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이 봉의 중심보다 살짝 윗부분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구간에 내려왔을 때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진엔텍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3 바닥을 만들고 나서 현재 21선을 돌려 세우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조정권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눌림이 굉장히 완만히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대봉이 하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장대봉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중심 부근에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조정이 보이고 나서 나중에 이런 21선도 이렇게 같이 올라올 겁니다. 이러한 이평선이 올라온 구간과 이 장대봉의 중심 구간과 시세가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되죠.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스윙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강한 종목인 경우에 이렇게 5일선만 타고 이렇게 바로 급등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12선 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 구간이 나오면은 일단은 분할로 천천히 사모은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면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런 윗구간에서 바로 올라가 버리면 기다린 것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선택의 싸움인데요. 자, 장대봉이 세워지고 눌림을 기준으로 이곳에 오면 매수를 한다고 기준을 세웠을 때 어떤 경우는 이 위에서 반등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밑에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의 정답이었고 매매가 어렵다고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분할 매수가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 사고 이곳에서 3% 사고 이곳에서 5%를 사면 밑으로 갈수록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평단은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안 내려오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된다면 그 2%는 무위험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철저한 분할 매수는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최고의 전략이니까요. 이 종목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만큼 분할로 천천히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G2파워도 같은 개념인데요. 그 셋 중에 현재까지는 G2파워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면 최대한 대장주에 가까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기술, 우진엔텍, G2파워 중에서는 G2파워를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 종목은 이미 이런 21선이 상승각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파동도 이 위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릴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런 장대봉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장대봉의 중심이 이러한 구간이니까요. 위에서 한번, 중간에서 한번, 밑에서 한번 이렇게 산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설명드릴 종목들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자, 2부 영상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뉴스방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뉴스방은 제가 직접 운영하며 시장의 핵심 뉴스만 선별해서 올리고 있으며 영상으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개별 관심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4월 15일 날 대진 첨단소대, 위너스, 동방메디컬 이렇게 세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4월 15일이면 요 날이고요. 소개해드린 이후에 늘림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시세가 나왔고요. 자, 위너스도 4월 15일이면 이날인데요. 이날 소개해드린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동방메디컬도 4월 15일이면 이날인데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뉴스방은 제가 유튜브 채널로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을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고요. 현재는 약 833분이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더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함께 소통하며 매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유용한 채널이니까요. 아직 들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뉴스방에 들어오세요. 평생 무료로 운영할 채널이고 들어오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들어오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 상단부에 이렇게 텔레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이 주소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입중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꼭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핸드폰으로 보셔도 제 채널 메인 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같은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 주소로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고급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수월한 매매가 되실 겁니다. 자, 뉴스방에서 뵙겠습니다.